2024년 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히든풋볼 목요부 오늘 4명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영훈입니다. 네, 영주형 어제 사실 오늘도 네. 이틀 연속 출석이시네요. 네. 네. 오늘은 어떤 드립 준비해 오셨죠? 어제 드립 2번 쳤는데 네. 병살타가 2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드립 자제하려고 오늘 멤버를 살펴봤습니다. 네네. 형철이가 있더라고요. 네. 또 이제 목요일은 장코치가 나오는 날이니까. 그쵸. 저번에 장코치가 안 나오고 완우랑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게시판에 장코치 어디 갔냐고. 게시판이요? 여기 채팅창. 채팅창에. 채팅창에. 네. 저도 시청자 모르는 게시판. 게시판이 그새 신설된 줄 알고. 네. 네. 우리 때는 다 게시판, 채팅창, 뭔가 이렇게 판이 깔려 있으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도 게시판. 네네. 이런 느낌으로. Q&A. 네. 하여튼 그랬었는데 오늘은 뭐 형철이 얘기 듣기도 바쁘고 그리고 장코치 얘기 듣기도 바쁘니까 조용히 이제 관람 모드 있다가 네. 박수 쳐주고 와우 이거 한번 해주고 이제 가면 되겠다. 결론은 이제 그냥 출연료 이제 약간 슈킹하시겠다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야 그동안 에너지 내가 얼마나 써줬는데.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네. 오늘 오시기 전에도 영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은 진짜 밖에 나오기 힘들었다. 너무 체력을 많이 쓰셔가지고.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크로스핏 좀 어제는. 본격적으로 하셔야겠는데요? 그거의 여파가 아닌가. 그게 아직까지 네, 계속 여파가 근육이 남아있어요? 놀라서 네. 안 쓰던 근육을 물론 이제 근육은 없고 주로 이제 다 살들이지만 안 쓰던 살들을 쓰는 바람에 아직까지 출렁거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푸축구 얘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토크로 저희가 주제를 잡은 게 이제 포그바 인터뷰가 나와가지고 포그바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금지약물 섭취 때문에 당초 이제 4년 출전 정지를 포그바 선수가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18개월로 이제 감소가 됐고, 이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항소를 했었던 게 아무래도 받아들여지면서 이게 4년에서 18개월, 1년 6개월로 이제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2025년 1월부터 훈련을 재개할 수 있고, 경기는 3월부터 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게 뭐 포그바가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마르세유랑 이적설이 있었지만, 이 가제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유벤투스에서 뛰고 싶다 라는 내용을 밝혔고, 인터뷰를 좀 간단히 보면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포그바가 될 거다. 포그바 2.0 네, 그런 느낌. 그렇죠. 옛날 그 풋볼 2.0 네네. 이런 느낌으로. 뉴 포그바. 네. 단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축구라는 것이고, 팬들의 사랑 한 번도 부족하지 않았다. 유벤투스에서 다시 뛸 수 있다면 돈도 포기할 수 있고, 일디즈가 지금 이제 10번을 달고 있는데, 그 번호는 본인께 아니라 이제 유벤투스의 것이고, 스쿠데토나 챔피언스리그 유벤투스가 우승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 유벤투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포그바가 사실 이제 23년 9월 3일 이후 경기 출전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 유벤투스 정도 레벨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 기간 쉬었으면 네. 오늘 컨셉인가요? 그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네. 보조 MC 모드.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이 정도 기간 쉬었는데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쉬는 동안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땐 근데 이게 감소됐잖아요, 그러면 징계가. 근데 감소를 본인이 이제 그거를 계속 시도를 해서 이제 감소가 된 거니까 제 생각에는 감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동은 좀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물론 뭐 팀 훈련적인 부분에서는 얼마만큼 뭐 형태는 다양하니까 할 수 있는 형태가 다양하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이걸 굳이 항소하고 했던 걸 보면은 그걸 염두에 뒀을 거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나이가 엄청 많지는 않잖아요. 거기다 재능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그 하던 그 네. 가닥은 또 이제 어디 가지 않죠. 근데 지금 재능은 일단 있는 선수고 하던 가락이 있는 선수고 여기다가 인터뷰 보면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체력적으로 아니면은 경기 감각적으로 얼마만큼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유벤투스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징계를 받기 직전에 22, 23 시즌, 그리고 23, 24 시즌 8월, 딱 이때까지는 유벤투스 소속으로 있다가 9월부터 그 징계로 맞아요. 인해서 네. 아예 쭉 제외가 됐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한 시즌 하고 한 1, 2개월 정도 시간 동안 공식전 경기를 유벤투스 소속으로 뛴 게 다 해서 200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랬잖아요. 가자마자 바로 다쳐가지고 경기 네, 못 나오고 맞아요. 막 그랬었잖아요. 포그바가. 그리고 부상당한 부위도 뭐 내전근, 근육 쪽, 뭐 무릎, 사타구니 되게 다양하게 이곳저곳 부상을 좀 계속 당하고 반복이 됐었는데
쉬고 와서 이 내구성이 극적으로 좋아질지가 사실 관건이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이렇게 부상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정 기간을 쉬게 되면은 몸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어쨌든 이게 되게 오랫동안 지금 이런 그러니까 축구 되게 격한 운동이니까 안 하고 푹 쉰 그런 느낌은 있어서 그러니까 유벤투스 팬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포그바 시즌 1 때는 포그바가 너무 잘했죠. 근데 포그바가 돌아오고 나서 시즌 2 때는 부상당하고 지금 이제 약물 문제 때문에 쉬었잖아요. 네. 그 이제 돌아온다면 시즌 3가 될 텐데 저는 오히려 시즌 2 때 나쁜 이미지를 어느 정도 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약간 이제 그 포그바 어쨌든 재능 있는 선수였고 이런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딱 이 코치적인 그러니까 지도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포그바의 능력은 뭐 여전히 의심할 여지는 없다. 약간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축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축구적인 거를 한정을 어디까지로 짓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뭐 당연히 의심의 여지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옛날로 유벤투스 한 장 좋았을 때로 보게 되면은 그 예전 그 초창기 네. 시즌 1 때. 네, 전혀 시즌 1. 중요하셨어요. 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가고 막 그랬을 때. 네, 그때로 보게 되면 이제 막 4-3-1-2하고 3-5-2하고 했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얘기했던 게 좀 다르긴 한데 약간 유벤투스라는 팀에서 가지는 입지나 특히 그리고 이 선수가 항상 클러치가 있었잖아요. 네. 발리슛 막 때려넣고 원더골 넣고 네. 그래서 약간 선수 캐릭터는 다르긴 한데 약간의 그 지단스러운 느낌이 있다. 그래서 특히 그러니까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선수 캐릭터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던 것 자체가 일단은 실력적인 부분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던 거니까. 근데 이제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이제 그러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전 전형적인 그런 경우라고 봐요. 그 옛날 유벤투스도 다큐가 맨 처음에 나왔었잖아요. 네. 아마 제 기억은 유베가 맨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런 다큐, 팀 다큐가 나왔던 게. 근데 그거를 이제 막 보면은 영상부터 처음부터 보면은 이제 그 유벤투스는 그거 행사를 매년 하더라고요. 이제 아넬리가 항상 딱 그 시즌 시작하기 며칠 전에 다 선수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걸 하는데 거기서도 그렇고 이제 막 선수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다큐 보면 선수 하나하나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행사부터 해서 다 얘기하는 게 유벤투스는 그러니까 트라디치오네죠. 이탈리아어는 전통이 있다. 전통이 있다. 전통이 있다 막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특히 이제 저는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데실리오 같은 경우가 보면은 데실리오도 이제 밀란 유스고 그다음에 베르나르데스키도 이제 피오렌티나 유스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이탈리아에서 다 내노라 하는 유스 출신이고 거기 성골 출신들인데 다 유벤투스 뛰고 있었는데 그 선수들조차도 계속 얘기하는 게 유벤투스는 전통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전통이라는 게 무슨 뭐 이렇게 약간 고리타분한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 코치 입장에서 얘기하는 그 전통이라는 거는 선수가 감히 뭔가 반기를 들 수 없는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되게 무형적인 네. 거잖아요. 네. 이걸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네. 그게 바로 딱 네. 하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닐 테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물론 뭐 당연히 까놓고 보면은 막 이것저것 많은 게 있었지만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강등되고 나서 저는 곧바로 다시 올라온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우승 계속 진짜 막 지겹도록 했잖아요. 막 사리 나폴리 막 드디어 한다 했는데 그때도 결국에 못하게 결국엔 하고 유베가 막, 하고, 예. 막 피를로 가고 막 아까 말씀하셨던 챔피언스 결승 간 것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게 저는 결국에는 감독이 누가 됐든 선수가 누가 됐든지 간에 가능했던 건 전 그거라고 보거든요. 유베가 가지고 네. 있는 그런 힘. 근데 포그바 입장에서는 제가 느꼈을 때 포그바는 그러니까 그거예요. 포그바는 그런 사회 안에 집단 안에 속해 있으면은 거기서 기능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맨유로 돌아갔을 때로 보자면 맨유는 그게 없던 상태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루니나 뭐 질라탄이나 최근에 뭐 리오가 퍼디난드가 뭐 루니랑 하는 얘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링가드 있을 때 그때 보면 이제 그게 없던 상태가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나간 이후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바깥에서 봤을 때는 깽판 친다 분위기를 그치. 해친다 근데 사실은 그게 없어서 이 선수가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선수였는데 그런 유형은 저는 아니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유벤투스에 본인이 뛰고 싶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유벤투스에서 뛰면은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보는 건 그런 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런 네. 좋았던 기억 포함해서 네. 어쨌든 그런 뭐 전통적인 네. 뭐 말씀해 주셨던 네.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거고. 네. 이 보는 시각의 차이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 동의를 합니다. 유벤투스가 전통에 강하고 팀이 굉장히 위대한 팀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위대한 팀에 속해 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소속감이 방에 생길 거고. 근데 그 과거에 안첼로티 감독 인터뷰를 보면 안첼로티 감독이 유벤투스 이끌 때 지단이 있었는데
그냥 지단을 위해서 선수들이 다 헌신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단을 유명하죠. 위한 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팀의 중심에 있는 선수들은 나름대로 그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포그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벤투스 시즌 1 때는 포그바가 뛰기 좋은 전술적인 임무를 줬던 거예요.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장영훈 코치가 얘기한 그 메뉴에서의 모습은 포그바가 뛰기 좋은 모습보다는 팀이 원하는 포그바의 모습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포그바가 해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포그바 입장에서는 자기가 축구를 즐기지 못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또 하나는 포그바는 우쭈쭈 해야지 잘하는 스타일 같아요. 너 잘하는데 하면 더 잘하는 스타일. 그런데 야, 얘 기대 이해한데? 이러면 그 다음부터 아씨 하도 풀이 죽으면서 더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때 무리뉴랑 그쵸. 붙고 이런 것도 있었고. 무리뉴가 자꾸 까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리뉴가 비판하니까 더 좀 팀에서 약간 트러블 메이커 같은 그런 존재가 된 듯한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런데 메뉴 시절도 그렇고 뭐 유벤투스 시절도 그렇고 이 선수가 잘하든 못하든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진 않잖아요. 그쵸. 이미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수가 정말 팀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좀 날아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있는데 예전 같은 모습이라면 또 문제가 생길 실망스럽겠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저는 딱 말씀하신 거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근데 딱 말씀하신 부분이 안 나올 수 있게 하는 클럽이 전 유벤투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 너가 하고 싶은 거 말고 팀이 하는 걸 해야 돼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뭔가 반기를 들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문화 자체가. 그리고 그냥 구단 내 그게 문화 자체가. 그거 자체가 뭔가 네. 리스펙트로 네. 변해서 이제 이 클럽을 좀 대하게 네. 되고. 그리고 이게 최근에야 알레그리가 뭐 막 워낙 좀 약간 조롱당하는 느낌이 돼서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뭐 챔스 2번 결승 그치. 가고 압도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2번 졌었던 것도 사실 그 당대 네. 최고의 네, 팀한테 MSN이랑 하고 이제 뭐 진 그래서 거니까. 레알 마드리드랑 하고 그랬던 건데. 근데 그런데 이게 최근에 또 이제 화제가 된 거 영상 있잖아요. 그 루이스 엔리케 저기 모비스타르에서 다큐 나와가지고 이제 영상 이제 좀 편집돼서 막 음바페한테 막 봤어요. 예. 물통 다 때려 막 부시고 그다음에 뭐 선수 개인 비디오 세션 하면서 압박하라고 이제 막 얘기하고. 너가 수비 해줘야 된다. 뭐 네. 그런 것들 네, 막 얘기하는. 이적하게 근데 그게 2개월 전이잖아요. 그 시점이죠. 그런 거 나오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또 막 그 사우디 감독 그 메시 저거 막으라고 했던 르나르? 것처럼 르나르 네. 했던 것처럼 막 사람들이 또 이제 막 와 막 이러고 막 와 이게 리더십이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도 그렇지만 감독이란 게 남자 그렇게 20명 30명 있으면 언제든 필요하다고 되면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못하면은 그 성인 남자 20명 국적이 다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그치. 그거를 절대로 쥐고 리더십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 탑 레벨은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감독이고 코치고 하지만 알레그리가 포그바한테 그런 거 한 번은 안 했을까요? 했겠죠. 무조건 했죠. 근데 무조건 했겠지. 무리뉴 때는 그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막 건들건들하고 막 뭐 계속 뭐 롤스로이스 막 팀버스 옆에다 주차해놓고 뭐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거기는 눈치 그러니까 쉽게 해서 눈치 보는 거죠. 봤을 때 남자들 이제 또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고 여기는 이것까지 해도 되네? 이것까지 해도 되네? 이것까지 해도 되네? 사람이 본능적으로 선을 정하잖아요. 자꾸 리미트를 조금씩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를 사실 실험하는 거기도 하고. 아니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또는 사람의 성향이 그런 사람도 있어. 질라탄 같은 경우에도 펩이 야 스포츠카 몰고 오지 마. 근데 그냥 음악 이빠이 틀어놓고 이제 스파치카 몰고 와가지고 이제 그쵸. 훈련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마찰이 일으키고 그래서 한 시즌 만에 떠나가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근데 또 얼마 전에 그 보셨어요? 좀 다른 얘기인데 질라탄이랑 펩이랑 만나가지고 포옹하고 인사한 거. 아니 그 정도 싸웠으면 됐지.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서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긁어먹었어. 이미 그게 벌써 14년 전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냥 맨날 얘기하잖아. 특히 이제 유럽 애들이나 남미들 많이 얘기하는 게 운동장에서 일어난 일은 그냥 운동장에서 운동장에 두고 끝낸다. 나온다 하는데 물론 뭐 그런 건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 또 그냥 그것도 뭐 근데 그런 거 그게 아닌가. 제일 어렵지 않아요? 그 어디서 있었던 일은 거기서만 이제 하고 나온다가 그게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게 처음엔 쉽지 않았는데 근데 이게 일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안 그러면은 적이 너무 많고 적이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적이 되는 걸 원하지 않을 뿐더러 축구는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계속 이게 뭐라 그러지?
턴이 자꾸 돌아와요. 이 사람과 또 만나야 되는 턴이 생각보다 안 만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금방 돌아와요. 바꿔 말하면 이제 이 바닥 좁다. 네, 아, 그렇게 진짜 넓지 좁아요. 않다. 진짜 저는 스페인이랑 한국에서도 이게 접점이 생기는 걸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네. 그게 좁다는 걸 엄청 느끼는데 심지어 생각해보세요. 같은 리그에서 뛰는데 뭐 그래서 내 선수였다가 이적을 했는데 상대 팀 가가지고 또 만나고 그런 일 무조건 있단 그치, 말이에요. 이적해 있는데 예를 들어 감독이 그 팀으로 부임을 네.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 네. 친한 친구의 감독일 네. 수도 있는 막말로 크레스포랑 무리뉴 보세요. 네. 아이고. 계속 그렇게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뭐 무키타리안도 그거였잖아요. 전형적으로 이제 막 로마 오고 했을 때 아 이제 뭐 무리뉴는 한 번 아니면 아니다였는데 무리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때 무키타리안 또 그때부터 기량 다시 좀 올라와가지고 지금 인텔도 잘하는 그래서 거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무리뉴랑 사람들은 무리뉴랑 한 번 틀어지면 끝이라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지금 그쵸. 나랑 네. henrik 봐라. 네, 그런 건 얼마나 전혀 이렇게 잘 없다. 되냐. 네, 그러니까 그게 뭐라 하지? 그걸 의식해서 일부러 그런다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약간 예시를 들어서 이제 같이 이제 축구를 하다가 예를 네. 들어 제가 이제 네. 만났어요. 네. 근데 그 공 건들고 아구창 때렸어. 아구창을 때리는 건 다른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이 이거 형사로 가야 되는 근데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라운드 안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제 내가 사과를 했어. 아까 아구창 그 때리는 건 좀 미안하다. 아구창은 안 되죠. 아구창은 안 되고 네. 축구 규정 안에서 일어난 일 정도는 그게 한번- 태클을 했는데 뭐 좀 세게 들어간다든지 네. 네. 뭐 이런 것들. 예, 아니 저도 그게 뭐 스페인에서 축구하고 했을 때도 팀 들어가서 뛰고 했지만 그게 되게 컸어요. 막 하다가도 이렇게 하면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걸요. 제 등번호 20번이었거든요. 끝나고 나서 막 하면은 그러니까 전 좀 슬라이딩을 원래 풀백할 때 많이 하는 편이었어서 네. 한국에서는 안 하는데 거기는 어쨌든 리그고 엄청 이게 인텐시티가 엄청 높으니까 한국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축구하다가 슬라이딩 태클 하면은 이제 그거는 필연적으로 저 원래 수비수 그냥 뭐 풀백도 하고 뭐 다 합니다. 네, 다 하는데 근데 홍명보 번호네요. 네. 20번. 그렇죠. 네. 예. 그때부터 혹시 이렇게 약간 그러네. 예. 아니 계속 예, 얘기해 주세요. 아무튼 근데 했는데 끝나면 항상 그 상대 팀 같은 경우 막 싸우고 막 할 때도 있어요. 막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팀도 그렇고 상대 팀도 그렇고 하는데 근데 끝나고 나면 이제 그런 게 뭔가 이슈가 있었던 애가 그래도 항상 끝나고 이게 메인 때 불러요. 네, 20번 불러요. 부르면 그냥 또 그 남자들 특유의 있잖아요. 그게 막 그거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이파이브 하고 이렇게 딱 포옹하고 막 이러면서 막 아까 미안했다 괜찮냐고 물어보고 그 순간에는 못 웃죠. 그 그치. 순간에는 다 완전히 끝까지 올라와가지고 막 밀치고 막 하는데 근데 딱 그게 진짜 휘슬 불리면은 그래도 해소가 돼요 진짜로. 해소가 저도 거꾸로 뭐 상대 등번호 그치. 부르면서 예. 불러가지고 한 적도 미안하다 있고. 아까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거. 나는 이런 거를 유스 시스템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것도 맞죠. 네, 왜 그러냐면 결국은 20대에 혈기왕성한 남성들이 볼을 갖고 몸을 부딪히면서 스포츠를 하는 게임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다혈질이기 때문에 사건이 터질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 막말로 그런데- 일반 조기 축구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그 안에서 싸우고 네. 이런 사람들 그쵸. 많은데. 그 승부욕 강하고 혈기왕성한 그 사람들이 부딪히면은 당연히 머릿속에 남고 감정적으로 상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유스 시스템에서 경기를 치르면서 지는 법을 배우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패배했을 때 그 다음 패배에서 얼마나 빨리 빠져나오는가, 네, 맞아요. 정상적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배운다고 하는데 경기장 안에서 감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도 아 맞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서 성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외국이 그런 게 좀 전 잘 돼 있다고 느낀 게 제가 그 이번에 출장 갔을 때 엄지성 선수 만나고 왔잖아요. 얘기하면서 나온 것 중에 그게 제일 깜짝 놀랐대요. 경기를 했는데 근데 그 엄지성 선수 이제 승부욕이 세다 보니까 이걸 못 참겠는 거야. 이 진 지고 거에 나서도 대한 막 부들부들 진짜 하는 거예요. 아까 그리고 왜 그랬지? 네. 여기서 뭐 좀 더 했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근데 자기 팀 동료들은 그냥 경기 끝나면 아무렇지 않게 음악 틀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대. 그래. 아니, 왜 어. 저거 지고 왔는데. 왜? 쟤네는 그 약간 그 자존심도 없나? 예. 약간 이런 거였는데 오히려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거는 본인이 좀 배우고 싶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은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막 침체돼 있고 땅 보고 물론 뭐 감독이 끝나고 나서 팀 토크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어쨌든간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내가 다운이 돼 있는 건 사실 비단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지나간 건 지나간 건데 그러니까 그게 약간 미묘하게 차이가 있죠.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면은 오해를 하시는 게 야 그럼 지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네. 지고도 웃을 수 있냐. 그게 아니고 진 거 자체는 아쉬운 일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진 거를 이제 그 다음 주 훈련 때 보완을 할 거란 걸 선수들도 이미 아는 거죠. 짚고 넘어갈 네. 건 확실하게 짚고 네. 넘어가되 네. 그 감정에 너무 매몰돼서 다운될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거꾸로 그것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타입이긴 한데 그래서 주변에서 사실 좀 피곤하게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100%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긴 아쉬움 남으면 그렇게 네. 대하기가 좀 어렵죠. 네. 아무래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으니까 오케이 끝난 건 끝난 거고 아 감독님이 이제 분석하고 해서 하면은 아 잘 안 됐던 걸 또 보완해서 다음 주에 열심히 해보자. 딱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도 20대 초반 때는 혈기왕성하니까 친구들하고 싸우면 아, 이 자식 다시는 안 봐.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하면 그게 불필요한 감정 소모고 에너지 소모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웃으면서 헤어져도 다시 안 볼 친구는 다시 안 봐요. 네, 근데 또 볼 사람은 또 보거든요. 네, 볼 사람은 네, 또 맞아요. 봐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에너지 소비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와서도 부부 싸움 할 때 어차피 혼나는 거 웃으면서 혼날 수 있거든요. 그 부부 싸움입니까? 아니면은 이제 부부 훈계 약간 이런 아, 느낌이에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네, 일방적인 이제 홍계를 당할 때, 네.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그래, 나는 혼날 짓을 했어 이럴 때와, 네. 이게 뭐야 이렇게 할 때와 표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네. 1시간 혼날 거를 2시간 혼나게 되고 2시간 혼날 거를 3시간 혼나게 되니까. 아니면 이제 좀 네. 이제 긍정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1시간 혼날까 30분 만에 이제 또 빠르게 그렇죠. 빠르게 끝내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는 자세로, 네. 독예자하는 자세로 찰퍼덕 엎어지면 바로 끝나죠. 이래. 형님 어제 그 홍대 이후에 오늘은 타율이 굉장히 좋은데요? 아, 이게 너무 피곤해서 힘이 빠지니까 네. 이 소리 저 소리 막 던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역시. 굉장히 컨디션 좋으신 것 안타가 같아요. 계속 역시 네. 무의식의 힘입니다. 네. 약간 경기력, 그러니까 약간 영주 형이 축구 선수였다면 그 이제 경기력을 약간 이제 퐁당퐁당하는 그 이제 기복 있는. 약간 굿띠. 네. 아, 굿디면 뭐 땡큐베리 감사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거의 그런 거죠. 뭐 최고의 유망주라는 소리 듣고 나서 한 시즌에 한두 경기 나오는 그런 선수. 페란 토레스급 정도 되는 건가요? 아, 페란 정도 돼도 감사합니다. 저는. 아니 되게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링가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저희가 좀 딴 길로 지금 많이 새가지고 이제 그런 네.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좀 했는데 미디어데이에서 이제 포그바 K리그 데려오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 히든풋볼에서 그 링가드 인터뷰 길게 다뤘을 때 그때도 포그바 관련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진짜 축구적으로 봤을 때 이 축구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게 대단한 선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링가드 왔을 때 우리 엄청 그거였잖아요. 저는 포그바 온다? 그 이상도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제 김기동 감독도 이야기를 그 링가드가 이 얘기를 할 때 네. 옆에서 바로 듣고 제가 기억하기로 한숨 쉬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요? 그 옆에 표정에서 아, 뭐 그래요? 그 이유는 사실 뭐 네. 김기동 감독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약간 그 있잖아요. 육아 난이도 상승. 아. 내가 링가드도 이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코칭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제 팀에 녹여놨는데 야 포그바까지 와? 야 이거 너무 힘들어질 텐데 약간 그런 야, 느낌의 근데 표정이었거든요. 그림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기성용의 후계자 폴 포그바. 아니 약간 느낌이 서울 말고 다른 팀으로 다른 팀 갈 수도 있죠. 재밌지 않을까요? 네, 전북 갈 수도 있고 전북 다른 팀 갈 포그바 수도 있는데 괜찮은데? 포그바가 K리그 오면 또 그림이 또 아름답죠. 포그바 개인 피지컬 코치 김종국 씨. 김종국 뭐 이렇게 하면서 김종국 막 이렇게 하고 같이 하고 포그바 비시즌마다 런닝맨 출연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세레모니 코치 감스트 약간 이런 아, 식으로 해가지고. 괜찮다. 네. 포그바는 그리고 이미 한국 왔었잖아요. 그 아디다스. 네, 그죠, 그때 감스 만났잖아요. 삭가 쓰고 이거 막 하고 했어가지고 모르죠. 뭐 링가드도 우리가 링가드가 왜 와 이렇게 했는데 와 있으니까. 포그바급이 온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 선수들에게 K리그가 좀 매력적인 클럽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매력적인 리그이자 뭐 전북이든 울산이든 서울이든 이런 클럽이 좀 많이 알려지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브라질 선수들 영입할 때도 이게 좀 한 달에 거쳐서 K리그에서 뛰고 있는 브라질 선수에게 물어보고 거기 리그 괜찮아? 여기
월급 따박따박 들어와 오케이 하고 오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피를 본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그 K리그 이제 그 누구 친구 선수들 많았거든요. 아니면 누구 뭐 사촌, 네. 뭐 조카 이런 뭐 경우. 맨날 뭐 파투 친구 뭐 누구도 있었고 막 브라질이 그랬었는데 유독 많죠 그게. 예, 그런 선수도 있었는데 그렇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링가드에 의해서 또 이제 또 다른 스타가 만약에 오게 된다면 K리그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자 바로 이제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알렉스 퍼거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 감독 그리고 이제는 전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야겠군요. 앰버서더직을 이제 해제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네오스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퍼거슨의 앰버서더 역할을 이제 종료시키게 됐고 퍼거슨 전 감독이 앰버서더로서 수령했었던 금액이 연간 216만 파운드 하나로 따졌을 때 한 38억 정도 금액이 된다고 해요. 세긴 세죠. 네, 그래서 이 디애슬레틱 기사를 이제 제가 조금 가져와 봤는데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비용 절감, 그러니까 디애슬레틱의 기본 스탠스는 그거예요. 퍼거슨의 앰버서더직을 이제 종료를 시킨 선택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코멘트를 보면 비용 절감이라는 항목이 현대 맨유를 창시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줄이는, 그러니까 잘라내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게 정말 그런 가치가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야 된다. 수많은 트로피, 뭐 에릭 칸토나, 로이킨, 베컴, 호날두, 루니 뭐 이런 선수들을 지도하고 키워냈었던 인물이랑 거리가 두면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로 이걸 추진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제 가치 있는 일이냐 라는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퍼거슨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퍼거슨 덕분에 여전히 사람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딱 물어보고 싶어요. 이 순서들 앉아 계시니까 영주 형이랑 그 영훈이 형 순서들 쭉 해서 딱 이 결정 나왔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좀 놀랐어요. 이 비용 절감 때문에 퍼거슨에게 앰버서더직 해제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은 사실 프리미어 리그의 역사의 한 페이지고 메뉴에게 있어서는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네. 근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디애슬레틱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건 메뉴가 한 시즌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이만큼인데 그 중에서 38억 원은 요만큼이다. 근데 요거를 퍼거슨에게 안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216만 파운드라는 금액을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연간 수익에 비교를 해보잖아요. 맨유가 연간 벌어들이는 게 6억 6,200만 파운드 하나로 따지면 한 1조 1,700억 원 정도가 된대요. 근데 이거를 퍼거슨 연봉에 이렇게 빗대어가지고 환산해보면 퍼거슨이 수령하는 연봉이 맨유 연간 수익에서 차지하는 게 한 0.3% 정도. 주당으로 환산하면 주당 한 4만 파운드 조금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기준을 거기다 사오면 이건 너무나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비용 절감을 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메뉴 내부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잘 모르니까 만약에 직원을 해고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럼 퍼거슨에게 결국 주는 돈을 직원들에게 주면은 해고를 안 할 수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미 직원들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정리를 이제 한번 네. 또 했었죠. 그러니까 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뇌부가 퍼거슨 감독과 이야기를 해서 앰버서더직을 유지를 하되 이 받는 금액에 대해서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던가. 비용적인 걸 생각을 했다면 아예 그냥 이 비용이 없더라도 퍼거슨은 그냥 이 직을 수행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풀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는 어느 쪽에서 봤을 때는 아니 구단 수익에서 진짜 일부인데 퍼거슨의 상징성을 생각했을 땐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네. 그런데 아니 직원들을 해고해야 되는 비용 절감 일이 있었을 정도로 좀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은 이 앰버서더직을 맡고 있는 퍼거슨 감독에게 주는 38억 원이 은근히 이게 큰 돈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이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서 구단 수뇌부가 영리하게 대처를 했어야 된다. 현명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의 상징성은 계속해서 남겨둬야 됩니다.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 물론 지금 이 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는 테나허 감독 내려오라고 얘기해요. 네, 여론을 이제 봤을 네. 때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의 눈높이는 여전히 누구다? 퍼거슨에게 퍼거슨입니다. 맞춰져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 상징성이 팬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퍼거슨 감독이 감독직은 물러났다 할지라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에게는 영원한 명장이거든요. 그렇죠. 아이콘이죠, 아이콘. 네. 그냥.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훈이 형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퍼거슨이라는 사람이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저는 솔직히 그게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했는데 퍼거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돈을 안 준다 그랬어도 했을 사람이고 혹은 아니면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에 퍼거슨한테 구단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그러면 오케이 그냥 이거 종료하는 걸로 하자라고 서로 얘기가 돼서 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러니까 기사에서 약간 그 DSD 말고 다른 쪽에서 뉘앙스를 봤을 때는 네. 그 엠버서더 이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생각 잡음 없이 네.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지금 이제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보려고 지금 핸드폰 찾아봤더니 네. 스텝다운이라고 돼 있거든요 표현이. 스텝다운이면 본인이 내려왔다는 네, 거냐 네. 물러났다는 거라서 이게 표현 자체가 영어권도 되게 그 미세한 그런 네, 게 또 있으니까. 동사를 뭘 쓰냐에 따라서 아예 의미가 달라지는데 스텝다운이면은 약간 본인이랑 이제 합의가 돼서 아 내가 내려놓고 이제 그만할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죠 어감 자체가. 그러면은 여기 표현이 네. 잘못된 거죠, 지금. 네. 우리가 봤던 뉴스 표현은 결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엠버서더 역할을 종료시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네. 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만약의 경우 퍼거슨 감독이 메뉴하고 얘기해서 아 이건 내가 그만두겠다. 네. 이제 나이도 많고 네. 나 힘들어. 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거는 또 이렇게 일이 벌어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 간의 얘기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퍼거슨 감독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저는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팀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자신이 엄청난 업적을 성취한 거는 맞지만 자꾸 내가 있었던 때랑 비교가 되면서 거기서부터 자꾸 팀이 뭔가 공격을 당하고 뭔가 이제 자꾸 이 퍼거슨 때보다 뭐가 못하다, 퍼거슨 때보다 안 된다 이런 거를 본인도 분명히 주지 않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본인도 아마 조금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만약 이런 것들 뭐 비용 절감을 위시로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얘기가 돼서 아 그러면은 그냥 구단을 위해서 나도 물러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고 물러난 데다가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에요. 저는 왜 긍정적이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나무를 보는 게 아니고 숲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즌 시작할 때 지난 시즌 말이었나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인가 지원들 이제 또 좀 막 해고하고 정리하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그 구단을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또 잃어버리신 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퍼거슨 감독을 얘기하고 있는데 퍼거슨 감독 이후로 계속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닦아놓고만 성공적인 구단이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물론 수익은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축구적으로 봤을 때 그럼 축구적으로 봤을 때 특히 글레이저 가문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그럼 뭔가 무조건 혁신이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없었잖아요, 사실. 근데 그러면은 그거 이상으로 뭔가 변화를 분명히 줄 시점이 됐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간 지금 퍼거슨 이것도 그렇고 구단 뭐 비용 절감으로 구단 직원 해고한 것도 그렇고 근데 그것조차도 나무 두 그루일 거예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둘 간의 구단과 퍼거슨 감독의 대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구단 내적으로 구성원이 느꼈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훨씬 더 클 거고 우린 나무 두 그루지만 나무 10그루, 20그루에서 이렇게 숲이 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게 진짜 축구적으로 성공적인 걸로 이어지느냐는 다른 얘기겠지만 근데 어찌 됐든 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게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미 그리고 이른 시점에 그게 됐어야 됐다. 근데 그런 게 이뤄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또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형철이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앞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는데 저도 다 공감은 되고 저는 그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퍼거슨 감독의 엠버서더직을 해지시키면서까지 해지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내면서까지 아낀 돈으로 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나중에 좀 이거는 진짜 지금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들이 지금 당장 나가는 돈을 줄이는 되게 많은 노력을 하면서 실제로 줄인 돈으로 뭘 어떤 하느냐? 투자를 할 것이냐. 뭐 경기장에 대한 투자가 될지, 뭐 선수 영입에 대한 투자가 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또 투자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걸 어떻게 해주는지에 따라서 이 선택을 나중에는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근데 당장은
아쉬운 목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면 어쨌든 지금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뇌부는 새로 바뀐 지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중심 인물들이.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약간 기존 팬들이 믿고 있는 아이콘과 같은 인물을 뭔가 일단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퍼거슨 감독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되고 그를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퍼거슨 감독과 함께 뭔가 앰버서더직을 유지하고 가는 것이 이미지상 더 도움이 된다라고 느낀다고 하면은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결정이 좀 아쉬울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결정 자체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나중에 이걸로 어떤 또 가치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또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제가 봅니다. 이제 이 디에슬레틱 기사의 코멘트들을 좀 갖고 와봤어요. 이제 이 현지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서. 근데 그 의견들 중에 하나는 아까 장코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퍼거슨 때문에 이제 이 이후에 감독들 뭐 계속 뭐 퍼거슨 때문에 뭐 이랬는데 네. 저랬는데 근데 그런 내용을 담긴 코멘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이 경기를 보러 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 어제 다 중계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중계를 하고 있어도 맨유가 지고 있어. 뭔가 안 풀려. 근데 현지 카메라맨이 퍼거슨 경을 잡아준다? 그러면 나부터도 그 얘기를 해요. 퍼거슨 감독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경기를 보면서. 근데 그 코멘트를 단 사람도 그 코멘테이터들이 그 얘기하는 것조차도 이거는 맨유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다. 아니죠. 네, 근데 이제 그 퍼거슨 경이 어쨌든 연간 40억 가량의 돈을 받으면서 경기를 보러 오는데 그게 결국 맨유한테 그래서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고 있느냐라는 의견을 준 사람도 있었고 제일 이제 기사 기준으로 추천을 많이 받았었던 댓글이 그냥 그거예요. 연봉이 200만 달러냐? 그러면 이 퍼거슨 감독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맥락인데 본인 이후에 온 모든 감독들에게 이 퍼거슨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림자를 지금 들이오고 있는데 이걸 제외하면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그러니까 직원 해고도 이제 아마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퍼거슨 감독의 연봉 관련된 부분이 왜 이네오스가 첫 번째로 삭감했었던 경제적인 조치가 아니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에 관해서도 갑론을박이 되게 많은 건 이제 퍼거슨 자체는 이건 무역의 자산이다. 사실 이런 인물을 뭐 몇 억을 주고 몇 조를 써도 사실 막 딱 하고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이콘 같은 인물이고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퍼거슨은 무형의 자산이고 예시를 들자면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보러 가는 사람들 중에 퍼거슨 덕분에 팬이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이제 이 상태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쓰이는지는 이거는 환산할 수가 없다. 그냥 단순하게 퍼거슨 때문에 경기 보러 가는 팬들이 10,000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에서 나오는 입장료 수익이 얼마인지 우리가 환산할 수 있냐. 그러니까 퍼거슨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구단의 브랜드다라는 이제 의견을 제시한 팬이 있었어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도 약간 그런 금액적인 부분에 가치를 둔 사람들은 퍼거슨이 연봉을 수령하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선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장코치님이나 뭐 영주 형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퍼거슨은 단순한 그냥 하나의 인물로 볼 수 없다라는 시선도 분명히 존재했다. 예, 그래서 현지 쪽에서도 의견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건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뭐 덕현이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약간 생각이 다른 것 중에 하나는 퍼거슨의 그림자는 점점점 짙어지는 게 아닙니다. 얇아지는 겁니다. 사람의 기억은 계속해서 잊어가요. 왜냐면은 퍼거슨이 감독으로서 보여줬었던 그 뛰어난 운영, 능력, 그리고 우승 기록들 직접 경기를 보면서 즐겼었던 우리 세대들은 나이가 이제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기록이랑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퍼거슨 감독이 지금의 맨유를 어느 정도 만들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마케팅 효과가 좋은 클럽 중에 하나가 된 거는 퍼거슨 감독이 역전의 명수로서 트래블을 달성하고 챔피언스 리그에 계속해서 진출시키고 우승하고 그것이 잉글랜드 클럽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잉글랜드 클럽 해제 참사 이후에 유럽 대항전에서 무언가 해보려는 의지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일단 자국 리그 우승하고 보자 이게 더 컸었는데 맨유의 아이들이 99년도에 트래블 달성한 다음에 이거 트래블 맨유가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저는 지금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조금 진짜 과장 못하면 지금의 프리미어리그가 이런 위상을 유지하는 데는 퍼거슨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인물이긴 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장코치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퍼거슨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있어 왔잖아요. 왜냐면 맨유의 레전드들이 감독직을 맡고 뭐 임시 감독 맡고 막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뭐 만족할 만한 성적을 내지 못했잖아요. 그럼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고민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뇌부 입장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전체적인 쇄신을 하자 이런 생각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감독부터 바꿔야죠. 저는 근데 금액적인 게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네. 뭐 250명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끼리도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이 돈 줄여서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되려 반대예요. 그 금액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제 유벤투스 잠깐 얘기할 때 했던 것처럼 전 문화나 혹은 경영의 입장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카이 얘기했잖아, 하베르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카이 하베르츠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부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허투루 안 쓴다. 근데 대신에 내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면 가격표 안 보고 산다. 아, 과감하게 이제 투자한다. 네, 그냥 가격표 안 보고 아 이건 나한테 진짜 필요해. 그러니까 난 이거 사. 이게 얼마도 100억? 오케이. 200억 어떻게? 근데 어쨌든 간 내가 필요하니까 사. 대신에 이거 나한테 필요 안 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돈 한 푼도 안 쓰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짠돌이라고. 네. 저는 근데 그거에 약간 거꾸로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 경영과 경영이라는 거나 혹은 이 구단도 결국 회사니까 이 회사의 문화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돈이 작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이 지금 나가야 되는 돈이야? 아니야. 네? 아니야. 아니면은 오케이. 그럼 줄이자. 대신에 만약에 이제 형태로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 감독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방침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경영 방식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시냐라고 했더니 아 그러면 오케이 나도 동의를 한다.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하면은 저는 이거는 돈의 액수가 뭐 이걸로 뭐 이거 물이 이게 10,000원인데 10,000원짜리 내가 사 먹을 거 안 사 먹을 거야. 야 그럼 10,000원으로 너 뭐 할 거야? 뭐 담배 사서 필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 어쨌든 회사고 기업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면은 저는 솔직히 향후 5년, 10년을 좌지할 수도 있는 뭔가의 시작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저는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가 전개되지 않을까 추측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을 것 같긴 네. 해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이네오스가 뭘 개혁을 하려고 하고 이거를 틀을 네. 바꾸고 본인들이 새롭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개편하려고 해도 퍼거슨한테 다짜고짜 찾아가가지고 저 죄송한데요. 이제 그 끝냅시다 이거 엠버서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했겠지. 여기서 얘기할 부분은 그거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뇌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겠죠. 퍼거슨 감독이 맨유 수뇌부에게 전화 걸어서 나 그러지 이제 않았겠지. 못하겠어 이런 얘기는 안 했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맨유 요 엠버서더직에 대해서 퍼거슨은 해달라고 하면 계속 할 거고 이제는 좀 내려오시죠 하면 내려갈게. 왜냐면은 퍼거슨 감독 입장에서는 맨유가 원하는 대로 할 용의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좋게 대화로 다 끝났다 할지라도 먼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세요라고 얘기한 쪽은 당연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뇌부겠죠. 그러니까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퍼거슨 감독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불만스러운 팬들이 있는 거죠. 네, 봤을 때. 대화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맨유 입장에서 먼저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결정 났고 그러면 그것을 정말 정중하게 표현해서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그럼 퍼거슨 감독이 그거를 오케이 했겠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건 그 전에 250명 정도가 해고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추가적으로 어쨌든 이제 그 돈 금액이 그러니까 이게 맨유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금액일 수 있지만 그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봤을 때는 야 1년 40억? 이거 내가 평생 가도 못 만지는 돈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그거예요. 만약에 요즘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좋고 내가 돈을 벌면서 내가 비전을 갖고 이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돈만 이렇게 벌면 몇 년 안에 집을 살 수 있겠다. 몇 년 안에 뭐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뭐가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뭐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약간 박탈감도 그래.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온 의견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럼 맨유가 퍼거슨한테 1년에 200만 파운드 이거 지불 안 하면 퍼거슨의 상징성이 깎이냐? 그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경기장에도 이미 썰 알렉스 퍼거슨 그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뭐 계속 막 이제 막 무형의 아이콘이다 뭐 이제 뭐 클럽의 뭐 소울이 뭐 어쩌다 뭐 이제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클럽의 영혼은 어쨌든 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네가 만약에 그 해고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으면 이 퍼거슨이 이렇게 와가지고 하고 앉아서 어쨌든 돈을 받고 앰버서더직을 수행하는 그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큰일이 아닌 것 이거를 하면서 돈을 막 받고 있는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네 입장에서 화 안 나겠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팬들도 있었던 게 결국에는 저는 이 216만 파운드 정도 되는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일이 좀 이제 좀 불리하고 맞아요. 담론을박이 오가고 네. 좀 이렇게 된 주제로 번지지 않았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안 주더라도 이 자리에서 내려오더라도 퍼거슨 감독은 여전히 알렉스 퍼거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명장 중에 한 명이고요. 역사상 최고의 명장 얘기할 때 반드시 언급돼야 되는 알렉스 인물입니다. 퍼거슨 네. 그런데 이제 일부 메뉴 팬들은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메뉴가 여전히 기억하고 존중해 주길 원해요. 이 감독에 대해서. 그러면 앰버서더직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도 금액은 매년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 구단이 먼저 이 감독을 계속 아껴주고 보존해주고 추앙해줘야지만 결국 타 구단들이 봤을 때도 시간이 지나더라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저 명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존경의 의미로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팬들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막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뭐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여러모로 봤을 때 팬들의 의견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 자체도 뭐 충분히 다 들어볼 만한 의견인 것 같다. 네. 라는 좀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이것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눈가리 시선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지금 나온 게 다음 주 화요일 날 22일이죠. 문채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제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이제 채택이 됐는데 국정감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유는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 출장을 이유로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이제 출장을 간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자 국대 A팀이 사실 그동안 A매치 경기도 이제 많이 못 잡았었고 네. 그리고 6월 20일 날 콜린 벨 감독 사임 이후에 4개월간 국대 감독도 없었고 10월 10일 날 이제 신상호 감독이 이제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이제 팬들 입장에서 약간 그런 거죠. 아니 뭐 언제부터 그렇게 여자 축구 뭐 한다고 해서 관심이 많으셨다고 출장을 갑자기 가세요? 약간 이제 이런 반응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예. 참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지금 채팅에도 이게 딱 나오잖아요. 다 언제 관심 있었다고. 언제부터 17세 이하 여자 대회를 갔다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간다고 해서 사실 막을 명분은 없잖아요. 협회장이고. 그렇죠. 피파 주간 대회에 그 대한축구협회장이 이제 간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게 최근의 행보가 이제 너무 지금 똥볼을 계속 차고 있으니 이것조차도 비판적인 여론이 당연스럽게 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게 국정감사 출석이 좀 강제할 수단이 없나 보네요. 뭐 빠질 수 있는 너무 좋은 변명거리가 되니까 이건 꼼수죠. 어떻게 보면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네, 국정감사 불출석하려고 결국은 출장 잡은 거 아니겠어요? 도미니카 공화국도 지구 반대편이네. 시차도 아예 이제 다른 데 도미니카. 아니야. 네. 어쨌든 지금 시기나 시점에서 축구 팬분들이 기대한 행보는 좀 아니지 않나. 기다리는 행보는 네. 아니죠. 뭐 사실 이제 예전부터도 정몽규 회장 관련해서는 좀 전면에 나서서 본인이 책임질 건 좀 책임지고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갈 거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었는데 결국 이제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느냐 전혀 없었거든요. 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까요? 난 그게 너무 좀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사실 그 자체를 시인하고 또는 밝혀주고 그리고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참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정몽규 협회장의 이런 행보 자체가 지금은 뭐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 날이 서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추후에 이제 좀 어떤 식으로 이게 전개가 되고 국정감사에 나중에 이제 또 나갔을 때 어떤 언급을 하는지는 이제 좀 나오는 걸 보고 저희가 다시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